37번 게이트 감정의 힘을 가족과 공동체에서 활용하는 법. 55번 게이트에서 우리는 감정의 파도를 타며 강력한 힘과 조율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희망 또는 고통의 파도는 진실이 아니며 하기 싫거나 변덕스러운 마음이 들 때 고개를 살짝 들어보면 강력한 힘에 조율될 수 있도록 돕는 수호천사가 있습니다. 이제 37번 게이트로 넘어가며 감정의 흐름이 개인에서 확장되어 가족과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7번 게이트는 트라이벌 게이트로 공동체와 가족을 위한 감정의 안식처입니다. 55번에서의 감정적 요동을 거쳐 이제 감정을 어떻게 조율하며 물질적 안정을 찾을 것인지 배우는 과정입니다. 트라이벌은 물질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부족의 생존과 안정을 위해 물질이 필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왜 트라이벌이 물질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가족과 공동체는 단순한 감정적 유대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있어야 하고 쉴 공간이 있어야 하며 생존을 위한 자원이 필요합니다. 트라이벌은 서로 협력하여 자원을 나누고 보호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자원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올바르게 조율하고 활용하느냐입니다. 37번 게이트는 에고센터, 즉 심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심장은 자동차의 엔진과 같다고 할 수 있죠. 보통 감정의 파동을 단순한 기복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감정의 파동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파동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감정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우리를 멈춰 세우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AI가 설계한 로켓 엔진을 보면 예상과 다르게 파동 무늬가 존재합니다. 인간은 보통 엔진을 둥그렇고 매끈한 형태로 설계해야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AI에게 제로 베이스에서 가장 효율적인 엔진을 설계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매끈한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불규칙한 파동이 응집되는 형태로 더 강한 출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감정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거나 일정하게 유지하려고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활용할 때 가장 강력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7번 게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섬세함입니다. 감정을 거칠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파동을 섬세하게 조율해야 합니다. 앞서 본 엔진 예시처럼 37번에서는 감정을 잘 다룰 수 있는 섬세함이 결국 물질적 풍부함을 가져옵니다.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감정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곧 자원을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리더십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4. 지나온 37번 구간에서 무엇을 인식했어야 했을까? 이 사람이 감정의 파동을 이겨내고 물질적인 자원을 올바르게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인식해야 했습니다. 이것의 기초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태생적으로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가 어떤 방식, 어떤 형태, 어떤 사람이건 그 자체가 나의 태생적 존중의 위치입니다. AI 엔진처럼 가족 안에서의 파동과 마찰을 조절하고 인정하면서 추진력을 만드는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의 조화는 우리 가족은 이러한 형태여야 한다. 엄마, 아빠, 자식의 역할이 정해져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무책임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협력이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엔진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출력이 셀 수 있을까? 하고 추론을 한 뒤 엔진을 만듭니다. 하지만 AI 엔진은 모든 경우에 수를 다 돌려본 뒤 효율적이지 않은 것을 가지치기 하여 최적의 노선을 찾아냅니다. 편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위반에 대해서도 공평합니다. 공평함이란 자원의 배분이 아니라 어떤 행동이 적절한지 판단하고 규칙을 위반했을 때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인디비주얼이 자원을 갖고 오기 때문에 자원을 중요하게 여기는 트라이벌은 인디비주얼을 보호합니다. 이타성은 오로지 트라이벌 안에만 존재합니다. 자원을 가져야 하는 공통적인 방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파동을 올바르게 다루는 사람이 물질을 가져오고 리더십을 획득합니다. 가족 안의 인디비주얼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추진력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인식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디비주얼, 파동 마찰을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내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융화를 만들어 내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가족이 무조건 잘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가기 편한 길, 달 차려진 밥상은 해질 수밖에 없는 트라이벌을 야기합니다. 때로는 딜이 필요합니다. 감정 파동을 잘 소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각자만의 해석을 통해
올바른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37.5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입니다. 결국 감정의 파동을 잘 다루는 사람이 가족과 공동체의 에너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가족을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 감정의 파동과 마찰은 우리가 택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디자인도 우리 가족도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계를 순응하는 것이 자신이 드는 길의 아름다움입니다. 그 한계가 완벽의 일부였음을 추상이 현실에 다다르면 논리가 되고 싶어하고 논리가 다시 추상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추진력을 얻어 점진적인 나선형으로 발전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가족의 이상향은 아름답고 완벽하길 원하지만 거시적 시선에서는 딜에 의한 감정 파동들은 질서의 일부입니다. 이것이 팀의 패턴이자 큰 틀입니다. 2027년이 되기 전까지는 감정센터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은 인디비주얼적, 프라이벌적 상호의 존성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가족이 서로의 사명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인간이 생각하는 완벽한 가족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2027년 이후 55번 게이트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인디비주얼성이 더욱 발전하며 새로운 형태의 트라이벌이 형성될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생각한 엔진과는 다른 엔진이 되는 것이죠. 8. 다음 트랜짓 22번 게이트. 감정의 파동 속에서 우아함이란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한 예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좋지 않다면 그 기분에 휩싸여 아랫파동을 타기보다는 고개를 살짝 돌려 윗파동을 보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엄청난 놀라움을 느낍니다. 아, 감정파동이란 이런 것이구나. 인디비주얼의 예민함이란 이런 것이구나. 55번의 변덕이 이것을 위해 존재하는구나. 이 파동이 이러한 진실을 보도록 나를 데려다 주었구나. 이 인식의 전환을 보는 것이 22번 트랜짓의 시작입니다. 감정의 흐름을 예민함이 아닌 우아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22번 게이트에서 그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